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. 보통 AI 하면 뭐랄까, 먼 미래의 막연한 위협,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. 오늘은 좀 다르게 AI 연구자 사샬 루치오니 테드 강연을 바탕으로요.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. 어떠세요? 네.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요. 미래 걱정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현재 AI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영향들, 이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특히 강연에서 나온 세 가지, 지속 가능성, 저작권 침해, 그리고 사회적 편향성.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랑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맞아요. 마치 그 AI 개발에 숨겨진 비용 명세서, 이런 느낌이네요. 자, 그럼 첫 번째 항목, 바로 환경 비용이네요. 우리가 AI는 그냥 클라우드에 있다,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잖아요. 강연에서 보니까 블룸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, 그러니까 뭐 GPT 같은 거겠죠? 그거 하나 훈련시키는 데만 해도 가정집 한 30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가 들었대요. 와, 30가구요? 네.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25톤. 이게 자동차로 지구 5바퀴 도는 양이라는데 어휴,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. 네,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. 근데 더 주목할 건 GPT-3 같은 다른 유명 모델들은요. 탄소 발자국이 블룸보다 20배나 더 클 수도 있다는 추정이 있어요. 근데도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. 이런 환경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뭐 투명하게 공개를 잘 안 하죠. 아, 왜 숨기는 걸까요? 그냥 비용 문제? 아니면 뭐 이미지 때문에? 복합적이겠죠. 측정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. 또 뭐 경쟁 환경이나 비용 공개에 대한 부담감, 이런 것도 분명 작용할 겁니다. 다행인 건 코드 카본 같은 도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걸 쓰면 AI 모델의 에너지 소비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르거나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투명성을 높여주는 거죠. 아,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겠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? 에너지 문제만큼이나 중요한데 잘 드러나지 않는 거. 바로 창작자들의 권리 문제. 아, 네. 저작권 이슈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. 내 그림이나 글이 나도 모르게 AI 학습 데이터로 쓰였다.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현실이죠. 강연하신 분도 자기 사진이 데이터셋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 심지어 일부는 전혀 다른 사람 사진이었다고. 네, 그래서 사샤라는 이름으로 이미지 생성을 딱 시키면 엉뚱하게 비키니 모델 사진이 자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헐, 아니 본인 이름인데 비키니 모델요? 정말 황당했겠는데요? 네, 개인적으로도 당황스럽지만 이게 예술가나 작가들한테는 진짜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. 그렇죠. 내 창작물을 공짜 데이터 취급받는 거니까. 이걸 계기로 좀 창작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학습에 쓸지 말지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, 그러니까 뭐 업투인이나 업트아웃 같은 거요. 이런 걸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고요. 좋은 방향이네요. 인간의 창의성이 AI를 위한 무슨 무한리필 뷔페는 아니니까요. 자, 데이터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저작권뿐 아니라 편향성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. 네, 세 번째 문제죠. 편향성. AI가 학습 데이터에 담긴 우리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, 뭐 인종차별, 성차별 이런 패턴까지 그대로 배우고 심지어 더 증폭시킨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. 조이 부올라미니 박사 사례가 유명하잖아요. 특정 인종, 특히 흑인 여성 얼굴을 잘 인식 못하는 문제. 네, 그리고 심지어 포르차 우드루프 씨처럼 안면 인식 오류 때문에 억울하게 체포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있었죠. 아,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. 네. 네, 이런 편향된 AI가 만약에 사법 시스템이나 뭐 채용 이런 민감한 영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위험성은 훨씬 커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위험한 범죄자 이런 키워드로 몽타주를 생성해봐라 시켰더니 특정 인종에 막 편중된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과학자 이미지를 생성하면 거의 다 백인 남성으로만 그려지는 거예요. 아, 실제로도 그런가요? 네,
스테이블 바이어스 익스플로러 같은 도구로 확인해 보면 그 편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요. 실제 그 직업 통계랑 비교해 봐도 특정 성별이나 인종이 과도하게 표현되는 거죠. 와,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하네요. 그렇죠.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AI 모델이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이걸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니까요. 네,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런 도구들이 AI의 문제점을 누구나 쉽게 좀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. 그럼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정책 만드는 사람, 그리고 바로 당신 같은 사용자들, 이런 사용자들이 AI를 선택하고 쓸 때 좀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. 결국 내가 믿을 수 있는 AI, 나를 왜곡하거나 내 정보를 함부로 쓰지 않을 AI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AI가 뭐 인류를 대체한다, 멸망시킨다, 이런 거창한 미래 예측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AI 시스템 안에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심고 있는지, 그러니까 뭐 환경 파괴라든지 권리 침해, 사회적 편견 같은 것들이요.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AI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. 결국 우리의 데이터, 우리의 어떤 가치관, 우리의 선택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책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져야 합니다. 어쩌면 AI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게 먼 미래의 터미네이터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무심코 만들어 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